네. 그럼 네. 지금까지 클래시파이어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사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wea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은 여기서 끝이 났었습니다. 음,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 셀프 트레이닝까지 딱 하면은 다 끝이 났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클래스 케이지의 또 특이한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부터 음,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이터레이티브 패러다임이다 음,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이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로부터 키워드를 얻고 처음부터 반복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음, 키워드 추출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user provided 키워드가 네.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건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네. user provided 키워드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커버리지와 애큐리시가 제한적이다는 네, 것을 고려하면서 네, 커버리지와 애큐러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네. 고려해 보면서 네. 키워드를 다시 뽑습니다. 네. 이 학습이 완료된 이제 앞에서까지 해서 학습이 완료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네. 그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의 그 예측을 음, 기반으로 음, 다시 키워드를 뽑는 과정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반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existing metho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네. 키워드를 뽑는 방법에 대한 기존 방법입니다. 네. 이 키워드를 뽑는 기존 방법인데 사실상 이 메칼라 2020년도 콘웨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네. 이제 텀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TF-IDF 기반으로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이 TF-IDF가 높은 순서대로 키워드를 정렬을 해서 랭킹을 매겼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약간의 그 최대값들을 네. 키워드로 이제 사용을 해서 분류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디케이터 TF와 IDF라고 하는 두 개의 인디케이터를 네. equally 동등하게 사실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수식이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콘웨아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수식은 잠시 옆으로 두고요. 네. 리라고 하고 F라고 하고 IDF라고 하는 세 가지 네. 뭐 리라기보다는 LI죠. LI, F, IDF 이 세 개의 네. 그 인디케이터를 그 조합 평균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랭킹을 매겼는데요. 네네. 이것들을 equally 동등하게 곱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라고 얘기한 거죠? 네, prone to select 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common and low information word를 뽑기가 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퀄리하게 두면 안 된다. 네, 이퀄리하게 두게 되면은 common information 그 다음에 네, 혹은 낮은 information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났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진 않는데요. 뭐 실험이나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네. 이 common and low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equal하게 곱하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너무 일반적인 제너럴한 텍스트가 뽑히는 바람에 이 low information이라는 것은 결국 discriminativit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클래스를 분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너무나 제너럴한 단어들이 뽑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TF-IDF 스킴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네. 대신에 significant of 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도큐먼트 프리퀀시의 시그니피컨트를 네. 증가시켜가지고 네. 그 커먼 워드 네. 보다 이제 일반적인 단어가 이제 스코어가 높게 매겨지는 것을 낮추려고 합니다. 네. 그 IDF 쪽을 늘리겠다. 네, 그 IDF를 좀 더 웨이트를 더 많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네, IDF 자체가 그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키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 네, 그냥 워드가 아닌 키가 되는 워드를 찾는 인덱스 중에 IDF 그건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고 그 중요도를 높이니까 결국은 커먼 워드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네, 돼서 그런 차별성을 강조하겠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IDF는 사실은 뭐 수식 같은 걸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도큐먼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장에서 얼마나 자주 나왔느냐를 의미합니다. 네. 즉 이제 턴 프리퀀시는 내가 지금 현재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느냐 음, 이고 이제 도큐먼트 프리퀀시는 전체 도큐먼트 안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흔한가를 이야기하는 그 메트릭입니다. 네. 여기다가 인버스를 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특이한가, 단어가 얼마나 특이한가를 결정하는 지표가 IDF가 되겠습니다. 네. 즉 이제 TF-IDF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큐먼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TF죠. 네. 다른 도큐먼트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는 IDF가 됩니다. 네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인포메이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IDF, 즉 다른 도큐먼트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 지표를 더 강하게 매기는 새로운 그 메트릭을 만들므로써 네. 훨씬 더 이제 특징적인 네. 인포메이션이 많은 단어를 뽑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M승을 주는 건가요, 저게? 네, 그렇습니다. 어호. 그래서 TF와 IDF의 곱은 똑같은데 IDF에다가 M승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그러면 정수예요, 실수예요? 뭐 범위가 뭐예요? M은 일단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는데 네. 정수 범위입니다. 정수요? 그럼 네. 2배, 막 3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 사실은 4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4배가 아니죠. 4승을 선택했습니다. 와, 4승. 네, 그러면은 거의 웨이스를 거의 4배인 거잖아요, 저게. 4승이면 같은 거를 곱하기 4번 한 건데. 네, IDF 값을 만약에 IDF가 0.5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4배를 하면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 4, 4, 4, 16, 16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분의 1. IDF 값은 이게 0부터 1 사이 아닌가요, 이게? 여기 IDF 값은 함수로 이렇게 로그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document 전체 도큐먼트가 됩니다. 네. 즉 unlabeled 텍스트의 전체 개수이고 fdw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워드 w가 그 전체 도큐먼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네네. w가 들어있는 도큐먼트의 수가 f고 네. 전체 도큐먼트가 n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분모는 분자보다 작습니다. 네네. 근데 얼마나 작을지는 모릅니다. 네.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10개 문서 중에 10개 다 있다 그러면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1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잖아요. IDF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거든요. 네. IDF의 최소값은 0이고 10개 문제 최대값은 네. 네, 최대값은 사실은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이죠. 1이고 n이라고 한다면 1분의 네. 10이 돼서 로그 10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로그 10이라는 거는 뭐 이게 2로 만약 자연 로그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수값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정수의 한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지만 한 3점 뭐 얼마 뭐 대충 그 그렇게 정도 나오겠네요. 될 것 같죠. 이보단 큰 값이 나올 것 같아요. 3점 몇이 되니까 이 정수값이 되고 3이라고 하면 3의 m승이니까 그걸 4승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값을 주네요, 저렇게. 네. 와, 물론 이 엄청나네. 부분도 나중에 실험으로 한번 M 값의 변화에 따라서 네, 테스트를 하고 네, M 값이 4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그 IDF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는 아닌 걸로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4보다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상해지나요? 4를 넘어가는 순간 네, 이제 IDF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네네. 그 일종의 그 커먼 제너럴리티가 떨어집니다. 즉 그러면은, 음, 정확도는 높아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TF가 굉장히 큰 TF가 역할을 하는 바람에 네, 이제 제너럴리티는 높아지는데 네,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희소해서 음, 이제 별로 텍스트를 뽑아도 많이 뽑히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M이 1, 2, 3, 4 정도 값이면 괜찮게 나오나요? 그러면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나중에 테스트해서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음, 이제 커버리지를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커버리지 M을 이제 숫자에 따라서 키워드 100개를 뽑았을 때 네, 이 키워드 100개를 가지고 그 클래스를 몇 %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를 음, 따져보는데 네, M이 4까지는 거의 90% 이상 커버가 됩니다. 네, 반대로 M이 저기 7 이렇게 넘어가면은 음, 거의 뭐 10%도 커버를 못하게 되는 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뒤에서 또 그렇게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볼 때 상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according to the score, 스코어에 따라서 우리는 네. 뭘 선택을 할까요? 탑 Z 워드를 어,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네, 카테고리마다 동등하게 탑 J를 뽑고요. 네네. 이렇게 계속 J라고 하네요. Z, 카테고리마다 Z개의 워드를 음, 동일하게 뽑게 되고요. 네네. 이것이 next iteration의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최초로 유저가 주어지는 것은 뭐 한 개 내지 뭐 한 두 개, 세 개의 단어 키워드를 네, 클래스마다 쥐어주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한 번 이제 분류를 끝나고 이 Z를 좀 크게 잡습니다. 100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어,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훨씬 더 키워드가 많아서 네네. 이제 모든 과정들이 좀 더 편안하게 키워드 그래프도 좀 더 리치하게 그래프가 음, 만들고 음, 좀 더 이제 잘 돌아가게 됩니다. 매력. 그 Z도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나요? 100, 네, 줍니다. 100이라고? 네. 그리고 그거에 이 대한 Z값도 네, 변화도 실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뭐, 그, 논문의 에러라든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거라든지 이게 조금 별로 없네요. 네. 음, 많이 없는데, 그, 그러니까 좋은 컨퍼런스에 냈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To determine 뭘 결정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일종의 스탑 컨디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전체 이터레이션, 즉 네, 완전히 프레임워크 자체의 이터레이션이 언제 끝날까를 결정하는 네.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define the change of keywords 이렇게 됐습니다. 키워드의 네. 변화를 정의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 converged 음, 모델이 이제 충분히 컨버징 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키워드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지표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식은 뭐 이렇게 델타로 주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네, 몇 개나 바뀌었느냐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몇 개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뭐 교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몇 개가 바뀌었느냐를 체크를 해봤을 때 그것이 입실론 하이퍼 파라미터죠. 입실론보다 적게 변화를 했다면은 네,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전체 프레임워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식이 분모는 STI, 그다음 분의 교집합인데 교집합 왼쪽 텀, 오른쪽 텀을 보면 왼쪽은 STI. 빼기 그 다음에 저 두 개네요. 네, 지금
그 STI 요게 처음 거고 그거 빼기 그 다음에 얘와 얘 두 개의 교집합이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STI는 현재 키워드고요. 이번에 새로 뽑힌 키워드고요. 네, STI-1은 그 학습에 사용되었던 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네, 이번에 새로 뽑은 키워드에서 어, 이제 이전에 뽑혔던 키워드를 다 빼고 예, 남은 것들의 개수를 어, 전체 키워드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네. 얼마나 변했느냐가 나옵니다. 비율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트가 쭉 있는데 전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10번. 네, 몇 프로 10번씩이. 변했느냐를 계산합니다. 아, 그런데 입실론보다 작게 변하면은 그냥 그만해라.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준 거예요? 입실론은? 나중에 실험에서 0.1을 줍니다. 0.1이면 10%인가요? 네, 10%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를 뽑았다 그러면 10개의 변화보다 작다 그러면 스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거는 사실 웨스트 클래스 시절에도 셀프 트레이닝이 끝나는 기준으로 음, 이제 라벨의 변화가 0.1 이하면은 음, 스탑해라 했었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키워드의 변화가 0.1 이하면은 스탑해라 음, 이렇게 이제 스탑 컨디션을 주었습니다. 입실론에 따라서도 혹시 뭐가 나오나요? 입실론에 따라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 말고 좀 0.1 봤을 때 10%는 조금 한 5%로 했으면 좋았을 뻔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너무 반복이 되나? 그러면? 그렇겠죠. 이게 음, 10%에서 5%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뭐 에포크가 두 배 늘어나고 이렇진 않습니다. 음, 이 10%에서 5%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몇 번의 더 이터레이션을 해야 될지 엄청 또 많이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알 수가 없어서 음, 뭐 10%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음, 납득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알고리즘과 아키텍처, 그 다음에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그래프 어노테이터가 등장해서 걔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어노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어노테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수행을 했고요. 이 어노테이터의 그 목표는 결국은 텍스트 데이터, 언라벨드 된 텍스트 데이터의 슈도 라벨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어노테이터의 목표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셋을 하나의 어떤 그 분류기, 기존에 나와 있는 분류기들 잡아서 걔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 학습된 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